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10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하락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요 근래 계속 혼조세를 보이다가 양시장이 동시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그 다음 주 FOMC 회의 때문에 시장이 지표에 관심을 많이 갖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고용 지표는 지난달보다 이제 증가하면서 일단 추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FOMC 회의에는 뭐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한 번 더 남아있죠. 그래서 다음 주 FOMC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표인데요. 이 CPI가 그러니까 5월달, 그러니까 지난달 5월 CPI가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이게 4.7% 예상치를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이거보다 높게 나오냐 적게 나오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시장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은 높게 나올 것 같은 것들은 굉장히 높게 예상치를 줘요. 그래서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건 낮게 나오게 만들거나 낮게 나올 것 같은 거는 아예 더 낮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완화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4.7%를 예상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 4월 달에, 그러니까 전달에 4.2%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 무슨 얘기가 나왔으면 2008년 이후로 최고치를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신했다. 뭐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보다 0.5%를 더 증가해 4.7%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루머에는 좀 5%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항상 나올 예상치는 자기들이 유리하게 만드는 예상치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돌아온 FOMC 회의에서 우리가 테이퍼링이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뭐 로드맵이 나올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그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를 무시 못하죠. 항상 FOMC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소비자 물가하고 고용이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물론 다른 지표도 있어요. 생산자 지표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두 개라고 보시면 일단 고용을 일단 지나갔잖아요. 고용을 지나갔고 시장에서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나 저는 이제 고용도 이달보다는 다음 달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다음 달에는 말 못할 겁니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지수는 얘기가 다른 상태예요. 추세적으로 오르는 상태고 실제로 고용을 구하지 않았더라도 정부에서 준 돈은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에는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지표가 어느 식으로 나오는지를 내일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금요일날 영향을 받죠. 금요일날 월요일날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4천만 원이 무너졌다가 다시 올랐어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뜻이 아니라 비트코인은 투심으로 정도만 해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 비트코인이 막 밀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던 사람들이 뭐 주식, 위험자산으로 옮겨오고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였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한 10% 올랐어요. 근데 오를 이유가 있어요. 이거 참 재미난 내용입니다. 중남미의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국가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일상생활에서의 통화로, 법정 통화로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그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지금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뭐 트럼프마저도 비트코인은 거의 뭐 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각국의 중앙은행들 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나라가 통화를 바꿨다. 그래서 그냥 한번 재미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도대체 이 나라에 비트코인 얼마나 있을까? 모든 국민이 다 들고 있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세요? 그럼 내 피셜 한번 돌려봤어요. 비트코인을 누가 다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혹시 권력가가 다 들고 있나? 그래서 비트코인을 바꿔가지고 부를 재편성하려 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몇 명이나 갖고 있길래 비트코인을 나라의 법정 통화로 바꿀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뭐 제가 그 나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죠.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뭐 비트코인 다시 8천만 원을 끌고 갈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 흐름은 비트코인이
의미가 없다란 쪽으로 지금 중앙 정부들이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앞으로 어떤 싸움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로 그 비트코인이 뭐 중앙 정부들이 말한 것처럼 돼버리게 되면 이 중남미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엘살바도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나중에 달러와 뭐 교환이 과정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엄청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내용이 시장에 좀 나오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어서 나쁘지 않은 뭐 그런 내용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미국장을 좀 잠깐 볼게요. 미국장을 보시면 일단 0.4% 정도 상승 하락했고 나스닥도 0.09% 하락을 했어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다우를 보면 다우는 이제 음봉이 커져서 다시 5주선을 살짝 깨트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가 좀 생겼던 상황이었어요. 어저께 장중에 좀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했어요. 미국도 다우나 나스 다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했지만 결국은 약간 밀려서 끝났는데, 이번 주에 이게 이제 장대양봉으로 끝날 거냐, 아니 음봉으로 해서 5주선을 살짝 이탈시키면서 끝날 거냐, 여기 관전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유가가 70불을 돌파했어요. 근데 100불 가능?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100불 돌파할 거라고 투자를 한 사람, 투자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 미국이 마이너스 32불까지 간 적이 있었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폭락할 거라고 투자가 나타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100불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나.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공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고도 쌓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 유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르고 있다. 제가 이 유가에 대해서만 아마 작년에 유가 관련 종목들 갈 거다라고 제가 방송 말씀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는요,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하단 말을 못해요. 지금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76불에서 8불 사이, 76불에서 8불 사이가 돌파가 되면은 100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지금 얼마입니까? 약 69, 70불 살짝 깨졌네요. 70불 갔다가 살짝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76불에서 8불만 넘는다면 100불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돌파 못한다면 맥스가 76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있죠. 어쨌든 투자가가 나왔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아시겠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백신 맞으면서 코로나가 완화되니까 이제 여행을 하겠다는 그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 거라는, 그러니까 여행이나 그런 거에 대한 소비 수요가 이렇게 늘 거다라는 생각이 이 유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서, 그쪽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러면 유가는 계속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마지노선이 78불이냐, 78불에서 76불 사이냐, 아니면 그걸 돌파해서 100불을 가냐, 이 싸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만기예요. 만기. 변동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저께 외국인들이요, 막판에 선물을 760억, 그러니까 막판에 2천억 정도 팔았었는데 막판에 확 밀어버렸어요, 외국인이. 그리고 막판 거의 다 가면서는 다시 그 매도 물량을 회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었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내피셜이 하나가 뭐였냐면, 뭐 이거는 이제 오늘 만기나니까 같이 공유를 좀 할게요. 외국인들이 맥스로 누적 매도가 한 7조 8천억까지 갔었다가 지금 5조대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5조대 밑으로 내려왔다가 순식간에 또 7조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만기주였어요. 그래서 혹시나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그 목적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오늘 매도 물량이 엄청 출혈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별거 없는 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정말 그동안 쌓아놨던 거를 시장에 투하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긴데 투하를 하게 된다면 지난 만기처럼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의 움직임이 중요한 하루가 될 거다. 물론 매일 선물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때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은 특히
요 근래 움직이지 않던 외국인들이 막판에 움직였어요. 그저께는 매수 1,400을 해가지고 방향을 바꾸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수 1,400을 했는데 그때 기관이 눌렀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또 외국인이 매도를 하다가 막판 매수를 했지만 또 주가를 눌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번 좀 오늘 외국인 선물의 움직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